눈으로 보기에도 육즙이 좔좔. 그리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바로 이 맛. 보는 이도 먹는 이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급 명품 한우가 있다.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외친다. 정말 맛있어요. 바로 이 최고급 한우로 국내 한우 시장을 평정하고 세계 시장까지 석권할 꿈을 그리는 신화의 주역이 있었으니 행복한우 김상준 대표다. 한우 인생 30년, 그동안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석탑 산업 포장을 비롯해 대통령상 표창, 그리고 지난해엔 최우수 신지식인상까지 획득하며 최고의 한우 명장으로 우뚝 섰다. 한국 한우의 자존심, 키우는 한우마다 특등급을 낳는 축산업계의 명장 김상준 대표를 만나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 전라북도 정읍. 이곳엔 바로 최고급 한우로 정평난 행복 한우가 있다. 8,000평 규모의 축사에는 800마리의 소들이 좋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상준 사장님 아니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김상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분이 30년간 한우랑 함께한 한우맨 김상준 대표. 근데 왜 디자이너? 대표 직함이 아니고 디자이너 직함인데요? 예. 뭐 디자이너라는 것은 저는 연필로 하는 게 아니고 유형, 무형을 디자인하고 또 개량을 해야 되고 얘네들이 먹거리를 다 디자인을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했고, 어디 가서 그 대표 명함을 내밀면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관심들을 더 갖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틀을 붙인 지가 지금 몇 년 됩니다. 소를 단순히 기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한다고 말하는 김상준 대표. 그의 그런 모습은 축사 관리에서도 철저히 드러나는데, 바로 행복 한우는 먹는 물부터도 남다르다. 큰 소는 30도, 송아지는 35도의 적정 온도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사계절 제공하고 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충분하게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하게 수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청결해야지만이 소가 충분한 물을 먹어주고, 소는 열애동물이라 체온이 높아요. 그래서 온수급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얘네들이 필요한 양을 먹게 되니까. 특히 어릴수록 그 물을 더 청결하게 해주고, 좀 얘네들 체온에 맞게 물을 데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먹는 양이 눈에 보이게 줄어요. 이 밑에 지금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물이 데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바로 소의 생육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김 대표. 그는 먹고 놀고 자는 소의 생활 환경에도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다. 4-5마리 단위로 나뉜 구역마다 자동 항온 급수장치를 마련해 적정 온수를 공급함은 물론이고, 축사 천정엔 팬을 곳곳에 달아 환기를 돕고 있다. 이는 소의 분뇨와 볏즙으로 인해 생기는 암모니아 가스와 메탄 가스를 일반 농가에 비해 10분의 1 정도로 줄여 쾌적한 공기, 최상의 조건에서 소들이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아지는 보릿짚을, 큰 소는 톱밥을 깔아 차별화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은 남다른 점이 또 있다. 바로 기존 축사와 달리 그 크기가 눈에 띄게 넓은 것. 이는 흔히 다른 농가에선 볼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축사 내에서 소들이 뛰어놀 정도다. 축사가 상당히 깨끗하네요. 냄새도 안 나고. 예,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농가들의 축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놨고, 또 얘네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이 일반 농가는 뭐 5m에 10m인데 저희는 6m에 15m를 해놨고요. 이 안에서 충분한 운동을 하면서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축산업 선진국의 앞선 시스템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넓고 안락한 유럽풍 축사를 통해 소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계량의 역사나 직업으로 가는, 기업으로 가는 연수가 작기 때문에 소가 그냥 지 스스로 알아서 크는 형태고, 일본은 프로그램 체계화돼서 기업으로 또 소의 복지 쪽까지 다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는 것들을 보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을 하나둘 하기 시작을 했고요. 행복 한우는 소를 키우는 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우를 기르는 1차 생산을 넘어 2007년 가공 공장과 직영 판매점을 마련해 행복 한우의 영역을 넓혀갔다. 3년 전 발을 디딘 가공 분야는 이제 행복 한우를 디자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얼마 전 해썹 지정까지 받으며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행복 한우만의 남다른 숙성과 가공법은 보다 좋은 맛을 내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이는 최고의 품질만을 거래한다는 롯데백화점과 신라호텔 등 큰 거래처들의 납품을 통해 그 품질이 재확인되고 있다. 지금 농가 쪽에서 한우로 해서 매출이 1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당 매출이 5억, 그다음에 판매장에서 한 15억, 그다음에 업체 매출 한 20억 잡아서요. 올해 40억에서 5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로 시작해 연매출 50억의 신화를 이룬 한우 박사 김상준 대표. 그의 남다른 성공 전략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축산을 해야겠다가 아니고, 제가 농사를 짓다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도예제 가서 건설회사에 몇 년 근무를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이제 나와서 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사업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앞에서는 흑자를 보는데, 그때만 해도 수금을 하는 시대라 수금에서 잘못되니까 모든 게 잘못돼서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귀농을 해서 돈은 없고 뭐를 묻힐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그 토지에 소일거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소 한 마리를 사게 된 거죠. 사남이녀의 장남이었던 김상준 대표. 20대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5 동생의 생계를 그가 도맡아야 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고 귀농을 결심, 정읍농고를 졸업한 것을 미천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손발을 부지런히 하며 소 한 마리로 꿈을 키워나갔다. 2013년도 후기자 자금을 받아서 3마리를 더 샀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마리, 8마리 이제 새끼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불려져 가고, 그렇게 해서 2, 3년 했는데 마리수가 어느 정도 한 14마리까지 됐는데, 이제 소 가격이 송아지 150만 원을 주고 산 게 10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맨주먹으로 어렵게 시작한 축산업. 열심히 소를 불려가며 행복해하던 어느 날, 갑작스런 솥값 폭락으로 몇 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그렇게 희망을 비친 희미해져만 갔는데, 송아지 생산 원가가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이 먹혔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 근데 10만 원이 가면 송아지 생산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1년 내지 2년이 되면 시세가 오르게끔 돼 있죠. 생산 안 하니까. 그래서 2년 후에 보니까 송아지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2번의 파동과 IMF를 겪으면서 시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김상준 대표. 그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곧 예상을 적중했고, 차별화된 전략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씨앗으로 도래했다. 3번 겪은 파동을 경험 삼아서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그래서 우수 혈통을 확보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다. 그래서 이제 맛의 차별화, 그때만 해도 거의 다 등급
거세도 안 하는 시절이었지만 맛의 등급 차별화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결국 최고급 한우만이 살 길이란 생각으로 종자개량에 몰입, 양질의 유전자를 가진 한우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째 한우 송아지를 따로 입식하지 않고 자체 입식으로 두수를 확보해 양질의 최고급 명품 한우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쪽에 소들 이런 정도는 좀 1톤이 나가죠, 소가. 그래서 1톤 나갈 수 있는 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다수의 농가들이 뭐 700kg에서 800kg 사이. 그러면 800kg를 잡고도 1톤하고 200kg 차이인데 200kg 차이면 지금 한 250만 원 차이입니다. 제가 IMF 때 사례 발표를 하면서 송아지 30만 원 가고 큰 소가 400만 원 갈 때 송아지가 300만 원 시대가 되고 큰 소가 1000만 원 시대가 온다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송아지 300만 원 시대 다 인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큰 소가 1000만 원을 받는 농장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명품을, 이게 수제의 고기를 만들어서 명품을 만드는 시대. 이제 요게 이제 2000만 원 시대가 돼서 명품의 차별화를 만들어가는 이제 단계가 됐죠. 행복 한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품질에 있다. 김 대표는 소 한 마리를 키울 때부터 직접 유기농 사료를 재배해 먹이기 시작했다. 수수, 청보리, 생볏짚 등을 재배해 발효시킨 웰빙 사료는 친환경 무항생 농산물로 소의 체질 개선과 발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는 1억 원 시대가 저는 10년 후에 육정에 사러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짜리의 소는 제가 제일 먼저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오후 김상준 대표는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소들을 위해 사료 재배지를 찾는다. 이곳은 30여 년 전부터 유기축산의 꿈을 이뤄가는 곳으로 김 대표는 인근 논밭 10만 평을 사들여 소의 사료를 직접 재배하고 있다. 수수와 청보리 등 다양한 작물들이 이곳 청정 환경 속에서 산모작을 통해 재배되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재배되는 유기농 사료들은 소의 체질에 맞는 천연 웰빙 사료로 발육은 물론 차별화된 고기 육질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작물은 그 수수예요. 그 수수는 유기농 축산, 유기축산 차원에서 지금 재배를 해서 급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소의 건강도 염려를 하고 사람들의 먹거리가 이제 유기축산에 도전을 하면서 사시사철 생산해서 급여하는 시스템. 초식동물인 소에게는 사료가 가장 중요한 영양소. 그러기에 그는 무엇보다 사료에 가장 정성을 쏟고 있다. 그리고 소의 먹을거리 차이가 결국 맛과 품질의 차별화, 명품 한우의 기림을 알고 있다. 요거를 앞으로 외국산 곡물을 대체하고 유기축산 제품으로서 다른 농가에도 사료 제품화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요즘 그는 인근 농가에까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더욱 바빠졌다. 산모작을 통해 사료를 비축해 놓은 후 수수나 청보리를 건조시키지 않고 40에서 60%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랩으로 싸 청국장을 띄우듯 1년간 발효시킨다. 이렇게 하면 곡물 사료에 비해 소의 건강은 물론 육질을 더욱 부드럽게 해 고기 맛도 더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첫째 소의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까 소가 건강하면은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약품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무항생제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유기에 가까운 이제 먹거리를 급여를 하니까 소에서 일반 소에게 없는 불포화 지방산, 또 아미노산, 핵산, 올레인산 함량들이 많아지는 거죠. 행복 한우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웰빙 미생물 발효 사료. 이 친환경 무항생 축산물을 먹고 자란 소들은 풍부한 맛과 식감, 그리고 다량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일반 농가의 10배가 넘는 90% 이상의 소가 1등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한우와 함께한 30년 그 속에 쌓인 노하우, 즉 끊임없는 노력의 성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행복 한우만의 남다른 비결이 있다며 공개하는 곳은 여기가 우리 고기 맛에 비법이 들어있는 창고의 숙성실. 행복 한우만의 진짜 경쟁력은 이곳 숙성실에서 생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자그만치 5억 원을 투자해 만든 첨단 숙성실은 5도씨에서 등급과 부위에 따라 적게는 2주, 많게는 5주까지 숙성 과정을 거쳐 유통된다. 김치가 익으면 발효식품이라 그 유산균이 덩어리가 되듯이 이 고기도 숙성을 하면 핵산과 아미노산, 나이신이 풍부하게 만들어져서 몸에 유익하고 또 고기의 융점이 낮아요. 그래서 불포화지방 함량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숙성실이죠. 이젠 바야흐로 숙성육의 시대, 그 중심에 당당히 행복 한우가 함께하고 있다. 이제 육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는 이렇게 가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예. 이게 씹히는 게 육즙이 그냥 아주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녹아버리는 느낌이 나요. 대표님 지금 30여 년간 이렇게 생산을 하시고 계셨던 그 한우 축사에서요. 그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도 이렇게 다 도맡아서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을까요? 이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서 이제 납품하는 계기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유통에 뛰어들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농가들 생각이 유통을 해서 돈 버는 데가 없는데 굳이 자회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유통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유통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됐고요. 3년을 해 보니까 1차 산업에서 머무는 것은 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항시 추구하는 게 농장, 공장, 시장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같고, 확신은 없었지만 꼭 명제라는 예감이 또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작을 하게 됐고. 이곳은 행복 한우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직영 매장. 평일인데도 입소문을 통해 찾은 손님들로 가득하다. 보기만 해도 육즙이 줄줄, 보기부터 남다르다. 이러한 행복 한우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 매력에 듬뿍 빠져 헤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유, 끓이면 안 돼요. 살살 녹습니다, 진짜.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서 자주 옵니다. 아우. 다른 데서 우리가 먹으면은 고기가 식으면은 딱딱한데 여기는 식어도 딱딱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부드러워져 있다 이 맛이. 그러니까 여기를 찾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번 사가자. 좀 잘라면 돼. 어떠세요? 자, 이 고기를 먹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본사 1층에 마련된 한우 백화점. 맛은 물론이고 행복 한우의 고기들을 여기서는 직접 골라 사갈 수가 있다. 소고기 이력제를 설치해갖고 이게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찾는 편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출생부터 판매까지 모든 기록들이 상세히 기록된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언제 어디서 출산, 사육, 도축, 가공됐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소고기는 누가 키웠는지, 언제 도축하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고기 등급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보다 믿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한우들을 보니까
상당히 품종이 우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30여 년간에 가지고 계신 노하우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네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가치로만 볼 게 아니고 야네들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같이 맞물려 준다라면 더 좋은 소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뭐 외국을 가서 이제 보면 볼수록 더 이제 욕심이 더 생겼죠. 일본 선진 축산시설을 본 후 축산시설의 자동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김 대표는 이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선진 농축산국의 방문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설비들을 도입하고 접목시켜 환경 개선은 물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30년 하면서 한 10년은 그냥 막연하게 했고 또 한 10년은 기록을 하는데 체계 있게 못했고요. 지금 10년 이상은 개체 기록 카드를 만들어서 아주 체계 있게 요소 한 마리의 후대 검정 또 자손의 능력 그러니까 유전적인 DNA까지 분석을 해가면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육종 개량을 위해 개체 기록 카드를 만들어 지금 기르고 있는 한우의 모든 건강과 발육 상태 등을 기록하는 등 10년에 걸쳐 13대 소의 족보를 보관하고 있다. 대표님, 그럼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그 대형 유통업체랑 제가 알기로 신라호텔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노하우랄까요? 뭐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비법은 없고 노하우도 없고요. 열심히 소를 기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기르다 보니까 맛이 차별화가 됐고 고급육을 남보다 더 프로테이지를 많이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찾아오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달라가는 데도 많지만 한정된 양이기 때문에 다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입소문보다 확실한 마케팅은 없다. 차별화된 맛을 통해 나기 시작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고의 품질만을 고수하는 신라호텔과 현대백화점 등 큰 거래처에 납품을 시작하게 됐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제품 생산으로 어떤 광고보다 확실히 행복 한우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현재 2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복 한우. 이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명품이니까 소비자 하나하나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꾸준한 성장이 있을 수 있게끔 각자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이니까 늘 어제 한 일보단 내일 할 일을 더 많이 고민하는 농업 CEO 김상준 대표. 그런 모습은 직원들에게도 힘이 되는데 향후 한 10년의 그 계획을 머릿속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일을 해보니까 되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예전에 소 한 마리에서 시작하셨듯이 지금도 남들이 다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몇 년 앞서서 생각하셔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투자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추진력도 강하신 분이세요. 요즘 그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행복 한우를 우주식품으로 개발해 보다 많은 이들이 행복 한우를 맛보게 하는 것. 반가운 얼굴들이 다 여기 콜셉을 우리가 잡아놓고 멸균에 대한 조건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그 환자식 특히 이제 임산부들 특히 이제 이런 육제품을 잘 못 먹는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이건 코롱에다가 거기 코롱에 전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장님께서 생산하시면 거기서 바로 수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튼 이 제품을 보면서 저도 항시 마음이 뿌듯해요. 기존 가지고 가면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시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낫네. 생각이 어땠는데 그냥 불고기 개념만 가졌는데
술 한 잔 끓여도 굉장히 예. 좋고 예. 그 내절을 예, 하고 그렇죠. 예. 특히 산에 가서 하나씩 예. 저기를 하면 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1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가공과 유통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뒤엔 우주식품 생산을 통해 안정된 3차 산업으로의 성장을 그리고 있다. 우주식품을 만들 때 사용됐던 기술, 그때 개발됐던 이 기술들은 무궁무진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식품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식품은 안전해야 되고 위생적으로 깨끗이 처리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영양학적으로 건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식품이 우주식품이 되는데 이 기술 자체를 우리가 민간으로 이용하면 바로 우리가 환자식품, 비상식품 또는 레저식품 등에 활발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정읍이 새로운 한우 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바로 김 대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얼마 전 행복한우 연구회를 발족해 50여 개의 농가들과 만여 마리의 소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인근 농가들이 최종 목표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상준 대표의 경영 철학. 이를 위해 먹을거리부터 축사 관리까지 일일이 디자인하며 지역 농가들과 함께 상생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정읍에서 이렇게까지 그 좋은 고기가 나오기는 이제 그 행복한 김상준이 그 공을 누구든지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더라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 그 조기 거세를 통해서 고기의 맛을 향상시켰다. 그런 것은 아마 김상준이 업적으로 이렇게 남을 거예요. 길이 남을 거예요. 행복한우의 육가공센터는 오늘도 분주하다. 그리고 그 현장엔 든든한 도아들이 늘 함께하고 있는데 축산업을 공부한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오늘도 열심이다. 수율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 해야 돼. 우리 큰아들. 언제부터 같이 아버지랑 일하셨어요? 초창기 멤버지. 열심히 성실하게 하죠. 이제 성깔이 좀 있어요. 성깔이 있으면 성질값을 하는 거니까. 네, 만족하세요? 당연히 만족하죠. 명품 한우를 향한 길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김상준 대표. 하지만 든든한 도아들이 있기에 최고의 명품 한우를 위해 대를 이어 100년의 역사를 디자인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모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우 명장 김상준 대표. 그의 마지막 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미식가들을 위해서 만드는 고기가 아니고 세계 미식가들 2%의 미식가들한테 진짜 우리 고기를 먹어서 참 행복하다는 소리를